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기입과 작성에 관련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순서는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문서기입 및 작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상의 재구성.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자, 모 신문의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상당 시간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수행이죠. 직무수행하는 이유는 경영과제, 부서의 과제, 부서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자, 이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 당연히 플래닝, 기획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구상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기획은 문서를 통해서 구상이 되어지고 작성되어집니다. 오늘 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주 대변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서기획과 작성은요, 실제 이 행위 다음에 문서기획과 작성을 목표로 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보고 또는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결국 승인이 돼서 각 파트별로 직무 수행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문서기획 및 작성이 최초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기업에서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행위인 문서기획과 작성은 단지 플래닝의 단계가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요, 물론 보고 또는 회의 전후에 필요한 글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서, 보고서, 그 다음에 대내외 알림문서, 이런 내용들로 문서가 작성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직무가 엔지니어링 파트인지 지원부서인지 먼저 선정해놓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 가장 중요한 제1순위 직무 역량은 바로 문서기획 및 작성입니다. 비즈니스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실제로 모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문서 작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피드백, 조언, 내지는 질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용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피드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바로 자신의 여러분들의 지능,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겠죠. 네. 머리는 장식용이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서기획 및 작성입니다. 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진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서를 구상하고 작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구조적인 방식은 이런 업무 환경 시스템이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내가 만들어낸 1차적인 산출물, 문서물들이 완성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보스의 승인이 날 수 있고, 우리 파트너사, 고객사에서도 승인이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완성도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결국 문서기획 및 작성을 하는 이유는 승인 내지는 공감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명령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논리성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논리성은 현실에서 수행될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에러, 시행착오가 적은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려는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통하는 문서기 및 작성 이렇게 소주제를 다뤄보고 싶네요. 혹시 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6.25 한국전쟁 때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학도병들은 바로 전장에 투입이 됐을까요? 아니죠. 기본적인 총쏘기 훈련과 기본적인 공격 방어 훈련들은 받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서기 및 작성을 실제 기업에 입사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거나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언어에서는 많이 쓰는 비유인데요. 문서기과 작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상한 만큼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 플래닝 단계이죠. 자, 플래닝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지, 내가 구성한 부분에서는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는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표현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표현이었다면 제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극히 소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은 좀 현명하지 못한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번째,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관점이죠. 네. 소수이지만 다른 관점은 보지 못하고 한 관점만 보는 관점. 이러한 관점들은 다양하고 산만한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려고 하는 시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논리적인 관점, 경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논리적인 관점은 문제점을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1차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시그먼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슬픈 사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다음에 유사한 문제나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큰 갭이 발생했다는 거죠.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까 살펴본 논리적인 관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숭례문은 왜 무방비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이 되었는지, 초기 진압은 왜 실패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은 그 이후로, 이 슬픈 일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한두 가지의 원인, 문제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해결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면서 빼놓지 않는 원인 분석, 원인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문서물,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가장 안정되어 있고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기획문서라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목표와 이해 목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잘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훌륭한 기획문서라고 금방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MEC라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의 이니셜을 타서 그렇게 MEC 내지는 MI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한 완성도 100인 그림이 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합을 이룹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전체 합들이 도출되는 MEC이죠. 이 관점에서 몇 가지 퀴즈 아닌 퀴즈, 정리를 해나가는 샘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들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EC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네. 전체 상호 배타적이고 합의되죠. 자, 이 그림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이쪽 공란 부분이 보이고요. 이쪽 그림은 중복되는, 물론 누락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것은 좀 차선의 걱정일 거예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부분, 중복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누락되지 않는 논리적인 요소, 누락되지 않는 원인들,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MEC를 이야기 듣고 그 관점을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누락되는 원인이 생기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과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제일 1차적인 논리, 뭐 1차 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1차적인 논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논리를 첫 번째 규명하고 그 논리의 다음 단계를 분석해 나가는, 즉 브레이크다운 해 나가는 그 관점에서 MEC를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논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매출과 코스트 절감. 인풋과 아웃풋. 그것들을 조절하면서 이 하위 단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죠. 결국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원인들을 잘 살피고 이것들을 유지하거나 이것들을 조금 더 효율 있게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퀴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답을 보여드려서 조금 허망하셨나요? 다음 거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셔서 뭐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이성, 먼 훗날의 배우자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또 다른 제2의 출발을 꿈꿉니다. 결혼이죠, 그죠?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과 결혼까지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물론 이 행위도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와 나와의 이 컨택 포인트, 어느 정도 잘 코딩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축은 그 사람 자체, 내 이성,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 자체는 어떤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지, 이렇게 분류하는 1차 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에 브레이크다운 돼서 본인의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위의 요소들을 산출해냅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랑스러운 이성과 결혼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한두 가지의 포인트들만 먼저 생각했다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누락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물론 어떠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의 원인 분석을 해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시죠. 결혼을 약속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택. 뭐 아파트를 통틀어서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했고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싼 돈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1차 축을 고민을 잘하면 저 집이 나한테 맞는 건지, 혹시 후회는 발생하지 않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주택 구입. 주택 자체는 어떤지, 그 다음에 주택을 둘러싼 인공적인 자연적인 환경은 어떤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파악 요소들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MEC라는 간단한 도구를 인지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의 과제, 그 다음에 경영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퀴즈를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인지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 전기 포트, 전기 주전자가 있는 로 갔었더니 주전자에 물이 끓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셋 중에 하나 원인이 생기겠죠. 이 원인들은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휴즈를 교체해야 되겠네. 물이 없었구나. 네, 주전자에 이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에서 우로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이든 아니면 탑에서 다운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이든 뭐 그 방향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의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많은 종류를 다뤄보지 못하고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도도 많은 그러한 실제 문서를 통해서 문서기입의 작성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는 많이 있겠지만요. 주로 이 문서가 회사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외부로 나가는 것인지, 그죠? 진행 단계는 접수만 하는 관련된 문서인지 아니면 배포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산출물,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외장과 실질적인 콘텐트,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외형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심플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이, 그 다음에 줄바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내용들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논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제시가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은 얼마나 잘 내었는지, 이런 구성 요소들이 훌륭한 문서의 요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의 정확한 분석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4, 5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러, 기축통화 정책으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금이라는 재화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정부단체에서 한국은행에 이런저런 조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금의 특징 때문에 조금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머뭇거리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각계각처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이 4, 5년 전의 일이고요. 지금 금값의 시세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금값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3년 전, 4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구매를 한 이 금은 안타깝게 가격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면서 국고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여러 관점에서 수정 요구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설정한 그 목표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자, 훌륭한 문서 같은 위해서는 이러한 근원적인 MEC 잊지 않으셨죠? 이 근원적인 골격들을 유지하면서 문서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된다면 그 문서는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서일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만든 기획서입니다. 기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품의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줄은 띄워야 되겠다. 여기 이런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은요, 조금 더 줄을 연이어서 쓰는 것보다는 띄움을, 중간 블랭크 공간을 둠으로써 좀 읽기가 편한 내용들이죠. 여기 보시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글씨는 크게, 어떤 글씨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기획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든 생산 일을 하든 영업 일을 하든 아니면 인사 업무를 관장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실제 기업에서 진행했던 제가 작성했던
사례입니다. 예,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육하원칙을 감안해서 만들어냈고요. 네. 뭐 특성상 뭐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참조하지 않도록 제가 지워놨고요. 이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더 첨가된다면 이 문서의 완성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대외 공문입니다. 그죠? 네.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대외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회사 이름이 만약에 로고 주식회사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회사의 이름이 여기 우리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문서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받아서 실제 집행을 할 참조인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요. 네, 당연히 육하원칙, MEC가 된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구성하고 참조했던 내용들은 요 MEC, 콘텐츠들을 원인들을 찾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다뤄왔던 문서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문서를 보내는 우리 회사 대표, 그 조직의 대표자의 기명이 여기 적게 돼 있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4년제 대학교에 보낸 실제 문서입니다. 그죠? 수신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무자가 이렇게 참조하라고 나와 있고요. 제목이 나와 있고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 공문을 받아봤더니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어떤 부분은 빠져있네. 어떠세요? 그리고 밑에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던 실제 책임 부서장의 이름이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죠? 산업인력공단 대표 이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책임자의 서명으로도 나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기업에 실제 만들었던 샘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요. 어떠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위원회를 왜 개최해야 되는지 필요성 제기.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프로세스에는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진행은 누가 하는지,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평가, 테스트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만약에 격자라고 하죠. 매트리스 하는 박스 안에 넣어놔서 봤을 때는 좀 읽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이고 프로세스도 보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일정이 안 나와 있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정은 저 프로세스 위에 보면 D-15, D-Day 이런 식으로 러프하지만 큰 간격의 일정을 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맷들은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어떠한 의사결정하거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D-Day를 목표로 한 목적적인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가장 많이 쓰는 양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자,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 학교에서 실행하는 어떤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기말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이 됐든 여러분들이 자가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 양식을 통해서 누락되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셀에 하나의 포인트를 더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서기입 및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